실패하지 않는 사업을 설계하는 3단계 공식. 강한 기반은 강함을 낳고 약한 기반은 약함을 낳는다. 모리성 위에 집을 짓는다면 금방 무너져 내리듯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단단한 기반을 위에서 쌓아 올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초기에 어떤 설계를 하느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상의 고가 상품부터 무수히 많은 100만 원 이하의 제품을 직접 설계하고 판매에 성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 고객분들은 많게는 10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까지의 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1대1로 코칭하는 고객분들의 수익과 성공률은 현재까지 100%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설계할 때 저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설계를 하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설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직접 본인에게 적용을 하신다면 나머지 99.99999%의 사업가들을 앞서 나가는 사업을 설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문제 해결이다. 저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사업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내 일을 하는 게 사업인가? 혹은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게 사업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직원을 채용하고 회사를 크게 성장시키는 게 사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사업은 문제 해결이다. 그리고 이 단순한 원칙에서부터 이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문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즉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한 문제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을 피하고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즉 문제는 인간이 고통을 피하고 욕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은 인간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혹은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 완화되고 욕망이 충족될 때 가치라는 것이 탄생하고 그 가치는 돈으로 교환되죠. 즉 사업은 문제 해결이다. 이 문장은 사업은 인간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돈을 받는 행위라고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설계할 때 어떤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어떤 인간이 무슨 결과를, 어떤 고통을 피하고 혹은 어떤 욕망을 충족하고 싶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는가, 어떻게 얻는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설계하는 것, 이 곧 단단한 비즈니스를 설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는 사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철수가 원하는 결과는 사과가 있다라는 결과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문제는 사과가 없다라는 문제겠죠. 그리고 사과가 없다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철수는 사과가 있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면 재미가 없겠죠.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철수가 사과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철수는 배고파서 사과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철수가 좋아하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면서 이 여성이 사과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다음 데이트 때 이 사과를 여성에게 선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과를 원한다라는 상황에 겪고 있습니다. 그럼 철수는 사실 사과를 구매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좋아하는 이성의 호감을 구매하고 싶은 거겠죠. 그럼 이 사과는 그에 맞게 예쁜 포장지에 담겨서 뭔가 여성스럽고
고급스러운 이런 포장지에 담겨서 이런 쪽지 같은 것들을 적을 수 있는 그런 사과를 구매하려고 하겠죠. 혹은 철수가 불치병에 가까운 희귀병을 얻어서 사과를 꼭 먹어야 하는 그런 건강관리 상태에 있다고 봅시다. 철수는 사과를 구매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죽음을 피하고 자신의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구매하고 싶겠죠. 이때 철수는 사과를 살 때 이게 유기농인지 농약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어떤 농장에서 길러졌는지, 이 농장이 어떤 물을 통해서 사과를 기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과를 구매하겠죠. 이처럼 제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 문제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정말 정말 큽니다. 이것 하나로 회사의 메시지가 바뀌고 브랜드 스토리가 바뀌고 디자인이 바뀌고 마케팅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 내 고객이 누구고 무슨 결과를 원하고 그걸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로 제품을 만든다면 그 제품은 저기 산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는데 이게 잘 팔리니까 이것도 넣고 저건 저 마케팅 전략이 좋다니까 저것도 넣고, 이러면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제품이 탄생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비즈니스를 구상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요소를 명확하게 구체화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꿈의 고객입니다. 고객이 없다면 제품도 없습니다. 왜냐? 아까 말했듯이 사업은 문제 해결이고 문제는 인간의 고통과 욕망입니다. 그리고 고객은 인간이죠. 애초에 인간이 없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없다면 제품도 없죠. 즉, 누가 내 고객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의 근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유 오피스를 운영할 때 저는 이 공유 오피스를 단순히 공간을 나눠주고 돈을 받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을 던졌죠. 왜 굳이 집에 있는 작업 공간을 놔두고 이 사람들은 공유 오피스까지 올까? 그리고 저는 그 답변을 두 가지로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외롭기 때문이다. 외로움이다. 두 번째는 환경 설정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저는 고객을, 제 꿈의 고객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의지는 가득하지만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주변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늘어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공유 오피스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멤버들끼리 함께 연결될 수 있고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기획하고 업무에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는 등, 그런 식으로 공유 오피스를 설계한 결과 공유 오피스 재등록률 80%라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그의 핵심은 저는 꿈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 제가 꿈의 고객을 구체화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처럼 저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요. 그게 가상의 캐릭터든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든, 그렇게 그 사람이 이름이 뭐고 그 사람의 나이는 뭐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문제에 처하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글로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은 과거의 자신을 상상하면 이 꿈의 고객을 구체화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고객은 과거의 자신이에요. 왜냐면 고객의, 즉 너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진정으로 공감할 때 저는 진짜 좋은 제품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거스라는 사업도 과거에 저 자신을 돕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사업일 뿐입니다. 과거에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런 막막함과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 창의력을 발휘하고 내 열정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랬던 과거 자신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지금 도와줘야 될까, 그게 바로 제 꿈의 고객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꿈의 고객을 3명 정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제품 정의서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꿈의 고객의 공통점을 취합해서 단 하나의 문장을
도출합니다. 그게 뭐냐? 땡땡한 사람이 땡땡한 문제를 해결하고 땡땡한 결과를 얻도록 돕는다. 저는 무엇이든 단 하나의 문장을 도출하고 시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면 이 단 하나의 문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함과 명확성은 언제나 복잡성을 이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땡땡한 사람이 땡땡한 문제를 해결하고 땡땡한 결과물을 얻도록 돕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내리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이란 결국에는 의사결정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결정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 단 하나의 문장이 의사결정에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서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저희 제품 정의서는 자신의 열정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막막함과 시행착오, 복잡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이 나오는 온라인 비즈니스 구축이라는 결과를 얻도록 돕는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는 게 이 문장을 달성하도록 돕는가 라는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만약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안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제품 정의서 단 하나의 내 제품에 대한 단 하나의 문장의 강력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의 고객과 제품 정의서를 정의했다면 저는 해결책 사다리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게 뭐냐? 최종 지점을 미리 설계한 후에 고객의 현재 지점에서부터 그 고객이 원하는 이상적인 결과 지점까지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스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스텝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가, 즉 현재 지점과 원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얻는 상황,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가 바로 해결책 사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이 누군지 결정을 했고 그 고객이 지금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이 고객을 어디 시점으로 데려갈 것인가를 알면 이 액션들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 고객의 현재 상황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자신이 열정이 있는 일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최종 시점은 직장인 정도의 수입, 200에서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게 원하는 지점.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해결해 줄 것인가가 바로 이 해결책 사다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간극을 어떤 식으로 메꿔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그런 것들과 수익성 있는 시장을 결합해서 비즈니스 모델과 주제를 도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제를 도출했다면 그 사람의 꿈의 고객은 뭔지, 그 사람의 제품 정의서는 뭔지, 그 사람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는지를 설계를 할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익명의 꿈의 고객이 나를 인식하고 내 제품까지 도달하기 위한 터널을 설계할 겁니다. 네 번째로는 내 제품을 인식했다면 이걸 어떻게 판매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판매가 발생하도록 설득하게 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판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내가 약속한 결과물을 고객에게 탁월하게 고객에게 잘 전달해서 고객이 만족하게 하는 법, 비즈니스의 수익화의 한 사이클을 돌리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야겠죠. 그리고 나서 한 사이클을 돌리면서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 수치화하고 시스템화를 하는 법까지 하면은 저는 이 고객이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에서 2,300만 원의 온라인 수익이 나오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온라인 수익이 나온다라는 결과물을 얻도록 도울 것 같습니다. 즉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은 나의 꿈의 고객, 누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욕망을, 어떤 것들을 원하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결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도출을 하고 그 문장은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주고 모든 전략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가 달성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바로 해결책 사다리. 일 정의함으로써 굉장히 명확한 비즈니스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저희가 비즈니스를 설계를 했다면 어떻게 이 비즈니스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게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상황에서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제로 투 원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